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실패할 경우 자체 조합원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낮은 성공률을 위해 위험을 담보하는 사업이란 비판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도동 장승배기 인근의 한 주택가. 이곳은 얼마 전까지 지상 28층, 2개 동으로 21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법원으로부터 조합 파산 선고가 내려지며 분위기는 급속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올 봄만 하더라도 좀 한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때 사무실도 저쪽 어디다가 차려가지고 뭐 한때 뭐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들은 잠잠하더라고요. 함부로 들어버리면은 손에 막히네요 그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애초에 토지 없이 사업을 시작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마련한 분담금으로 토지를 사야 하는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조합 설립 조건인 토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는 땅 주인으로부터 개발하겠다는 승낙을 얻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인 셈. 토지 확보 지연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늘어지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제도권 대출까지 어렵게 되면서 장승배기를 비롯해 당곡역 등 파산 지역주택조합이 생겨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현행법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입니다. 저는 그건 소용없다고 봐요. 30일이나 60일이나 뭐 60일이든 30일이든 파악해봤자 실제로 터지는 기간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 후에요. 파악되는 건. 그때는 다 포장하죠. 30일이든 60일이든. 그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걸로 포장되죠.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호황기의 일부 성공 사례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섣부르게 가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특히 토지 확보율과 추가 분담금 등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슈를 직접 체크하고 의도적인 허위 과장 광고나 정보 접근 제한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토지 확보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청 홈페이지나 게시를 하게 되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확인을 안 하시고 보통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분양 계약서 상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분양 계약상에 어떤 토지 확보율을 명시를 하고 그거를 뭐 속이거나 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협동조합 형식의 아파트 개발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급급했던 것에서 벗어나 지주택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